자, 페이지 44, 45쪽에 7번 볼게요. 디귿. 이건 뭐야? 디귿은 뭘 지나온 거예요? 초점을 지나온 거죠? 초점을 지나온 건 어떻게? 나란히 가야지 뭐야. 근데 지금 얘는 뭐냐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줬지? 근데 어디서 상이 그렇게 만났지? 그럼 그 상 대가리에 만나게 그려주면 되겠네. 나란하게 가면 안 되겠다, 그치? 그치? 예, 초점보다 살짝 뒤쪽에서 한다 보네. 앞쪽이 없구나. 예, 어찌됐든 지금은 기억 니은이 상에 거기서 만났으니까 디귿도 당연히 어디? 그 점에서 만나야겠죠. 예,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2번 렌즈가 깨져서 렌즈 아랫부분 반이 없었을 때 상의 모습 변화가 없죠. 뭔 얘기냐면 이렇게 있다가 치자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초점이라고 얘기하자. 대충 그리자. 초점 지나온 게 나란히 갈 거고 나란히 온 게 어디를 갈 거야? 초점을 향해 갈 거라고. 그래서 뭐 요만한 상이 생겼다고 치자고. 거의 비슷해졌네. 그러면 뭔가 휘어졌지? 자, 요렇게 가자라고 하자.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직진할 거. 대충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건 어디? 저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온 거. 대충 이렇게 가겠지. 근데 여기 없어졌대. 아래 부분이. 윗부분은 다 이거 가잖아. 맞아? 빛의 반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두워졌겠지. 그런데 상의 모양이라든지 상의 위치라든지 상의 크기라든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똑같은 상이 생겨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러 갈게요. 8번은 볼록 렌즈는 물체 상이 기억에 생기는 것을 빛의 경로에 나타낸 것이다. 1번이 나란하게 간 놈이네, 그죠? 나란하게 한번 어딜 향해요? 초점을 향해 가야겠죠. 초점을 향해서 가로 간 거고. 두 번째는 뭐? 렌즈 중심을 향한 거죠. 렌즈 중심을 향한 건 직지. 그래서 거기에 빛이 보여서 거기 상이 생긴 거예요. 가자. 기억 빛의 진행 경로를 그려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찾는 것을 광선 추적법이라고 합니다. 광선 추적법, 영상 추적법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맞아요. 기억은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정립실상이다. 얘 똑바로 서 있냐? 뒤집어졌잖아. 돌입이죠, 돌입. 틀렸고요. 미음과 같은 상은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렌즈에 가까워지게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정리해주면서 렌즈 그걸 정리해줬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출현형이든 발산형이든 상관없이 뭐에 가까울수록 초점에 가까울수록 상의 크기는 커진다. 그럼 지금 물체를 어느 쪽으로? 렌즈 쪽으로 이동시키면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초점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상이 커진다고. 그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렌즈로부터 멀어졌고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그 같은 상을 얻을 수 있겠지, 그치? 여러분들 1번은 물체가 어디든 똑같겠죠? 근데 2번이 달라질 거잖아. 2번이 멀어져야 어떻게 될 거야? 니은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 당연한 거야 이거. 이거 틀렸고요. 리을 물체를 EF와 F 사이에 이동시키면 광선 1의 경로는 변하지 않고 광선 2의 경로만 변화야 세타가 커지고 크기가 커진 상. 맞자. 그래 보면 나오잖아, 그치? 예, 그래서 리을이 맞네요. 8번의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죠. 작도 되게 중요하다고 기억하라고. 왜 꺾인다고 골절은? 골절은 왜 해? 속도 차이 때문에 꺾인다고, 그치? 속도 차이가 정반대가 되면 반대로 꺾이겠지. 맞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자, 46쪽 끝까지 질문 받을게요. 들어주세요. 몇 번? 5번이요. 또요? 11번, 12번.
11, 12번 해보겠습니다. 5번 봅시다. 그림은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레이저 빛이 입사각 I로 입사하여 매질 A, B를 차례로 통과하는 굴절각 R로 다시 공기로 나오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기억 I는 R이다. 맞아요 이거. 왜 맞을까요? 예? 공기 반사가? 에이 씨발 반사각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반사가 되는 거야? 아 굴절 같은 거. 굴절됐는데 나는 반사야 이거. 자 이렇게 갔어. 다시 또 더 작아졌어. 그래 많이 작아지고 그래. 더 작아졌어. 그리고 나갔어. 이렇게 치자고. 이게 I였고, 야 요거를 R1이라고 하자. 세타1이라고 하자. 근데 아이가 그쪽이 아니라 어? 이쪽에 이쪽. 그렇네. 뭐라고? 아이가 이쪽에. 미안. 곱셈자 이러는 건데. 자 여기를 세타2라고 하자. 이게 R이었죠. 맞아요? 스넬 법칙을 3번 써볼게요. 한 번, 2번, 3번 굴절했으니까 써보자. 스넬 법칙 불러. 현우야. 네. 뭐라고 이 새끼야. 내는 못 알아듣는 척 뒤질라고 씨. 사인 R분의 사인 I V2 Vn 람다2 람다1 N분의 N2. 요 두 개를 쓸 거예요. 저 두 개를 뭘 쓸 거라고? 저 두 개를 첫 번째 써보자. 뭐라고 써? 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I는 N A 아니지 N 제로를 하자. N 제로를 하자. N 제로분의 N A 맞아. 두 번째 거 쓸 거야. 색깔 별로 쓴다. 두 번째 뭐라고 써? 요게 엇각이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써? 요것도 그럼 사인 세타 1 N A N B 맞아. 세 번째 거 또 써. 몰라. 사인 R 사인 세타 2는 N, B, N, 제로 맞아? 셋 다 곱해봐. 이것도 곱하고 이것도 곱하고 이것도 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 사인 알리는 사인 이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둘이 곱하면 N 제로 N 제로분의 N, B가 아무씨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I N 제로분의 N, B 요거 곱해. 사인 I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 사인 사인 R분의 사인 I가 1 1이죠? 그래서 I하고 R이 같아요. 써보면 나와. 근데 맨 처음 거 공기, 맨 마지막 거 공기야. 가운데 뭐가 있든 상관없어. 이거 하나에 하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들어가서 그만큼 꺾여 나올 거 아니야. 굴절이 똑같으니까, 그치? 이게 여기에 몇십 개가 있든 상관없어. 그래서 맨 처음 거고 맨 마지막 게 똑같으면 이 안에는 그냥 하나씩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고? 들어갔던 거하고 나가는 게 나가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니들이 의심의 눈초를 보여줘. 내가 식을 다 썼어. 됐지? 자, 그래서 I가 R 맞네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여기 써 있잖아. 각하고 뭐하고 이게 세타 2고 세타 1이지. 각하고 굴절률하고 각의 사인값하고 굴절률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2와 만투니까 반비례잖아. 맞아? 그러면 굴절률이 큰 게 각도가 작은 거야.
그럼 각이 누가다? 각은 항상 뭐랑 이루는 각이야? 법선과 이루는 거야. 완에 A에서의 각이 커, B에서의 각이 커. A에서의 각이 더 크지? A가 골절률이 작은 거야. B가 골절률이 큰 거야. 야, 니는 틀렸네. 자, 그럼 또 봐봐. 또 각하고 속도하고는 무슨 관계야? 각의 사인값하고 속도하고는 비례 관계잖아. 각이 큰 게 속력이 빠른 게. 그게 다 어디에 써 있다고? 시나리오 법칙에 써 있는 거라고.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것은 맞나 틀리나? 맞겠죠? 그래서 5번은 그렇게 해결. 시나리오 법칙 기억해라. 시나리오 법칙 개 중요하다. 하고 얘기해도 물리는 식을 모르면 못한다고 할 게 없다고. 영재반 가서 오늘 수업하는데 못 물어봤더라. 아, 부력식이 뭐예요? 목조를 보냈잖아. 와씨. 아, 로우집이 뭐? 맞아요. 로우집이 맞아요. 식을 얘기할 때는 는 들어가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새끼는 무려 F는 왜 갑자기 한글 사랑이야. F는 그죠? F는 로지 V 로가 뭐예요? 밀 누구 밀도이? 아 말해봐. 장기 물체. 잠긴 물체의 밀도? 미친네. 잠기게 하는 물질을 그걸 유체라고 하겠지. 잠기게 하는 거야지. 좀 잠기게 해줬으면 좋겠다. 유체의 밀도예요. G는 중력 가속도고 V는 뭐예요? 부피 뭐야 부피냐고.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물체 잠긴 부피예요. 유체의 잠긴 부피다. 그럼 이 로와 여기 있는 V를 곱한 건 뭐예요? 질량 뭐야 질량이냐? 그 디테일을 중요해야 되니까. 물체의 질량 잠긴 물체. 잠긴 물체만큼 물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질량. 그래서 부력은 빠르게 얘기하면 물체가 들어가서 물이 밀려났지. 그 밀려난 물 있잖아. 그 밀려난 물이 내가 원래 내 자리로 갈 거야 그러면서 얘를 밀어 올린다는 거야. 중력 때문에. 그래서 그 밀려나간 유체의 중력 이게 곧 부력이야. 그래서 아무런 장비도 없어. 근데 부력을 측정하고 싶어. 저울 하나뿐이 없어. 물을 가득 담아 그럼 물체를 넣으면 물이 흘러나가겠지. 흘러나간 물의 중력 그게 곧 뭐라고?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다. 오케이. 부력 문제가 영재고입시나 과거입시나 되게 잘 나와요. 왜? 1학년 때 배우잖아. 식은 안 배워. 근데 부력이란 말을 배워. 부력, 탄성력, 중력, 하나 뭐야? 마찰력.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요. 뭔가 귀찮게, 뭔가 어려워 보이듯이, 뭔가 있어 보이게 맨날 그걸 해결해야지. 근데 거기서 쓰는 분리 개념은 딱 하나야. 정제에 쓸 거야. 유치해서 막 가속운동 이런 거 못해. 너무 오버해서 유치 뭐야 그건 베르네이 방정식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수식적으로 그렇고 그런 건 안 나와. 그럼 뭔가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정제 있다고. 말자 얼마야? 0. 모든 힘 다 더한 게 0이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고. 얘를 또 달에 가져갔는데 달가 꽉 될 거 아니야.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 되니까 그게 다야. 근데 뭐 개뭐 반장해요. 그리고 어렵대. 뭐가 어려운 거지? 자 기억하라고. 자 나온 김에 빙하가 녹아요. 자 원래 물이 이만큼 있었어요. 원래 물이 저만큼 있었어요. 얼음을 넣었어요. 얼음을 너무 많이 올라.
얼음을 넣었어요. 그럼 원래 수면의 높이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지겠지. 아이씨. 그릇을 더 크게 그리자. 자, 원래보다는 어떻게 될 거야? 높아졌겠지. 높아져서 요만큼 올라갔다 치자고. 이게 뭐라고? 요거는 얼음이 들어있기 전에 수면의 높이. 요거는 빨간 건 뭐라고? 얼음이 들어갔을 때 수면의 높이. 자, 얘도 순수한물이고 얘도 순수한물이 얼음이야. 딴 거 이물질 하나도 없어. 기포가 있어. 일단 개들하지 말고 다리가 빠졌어. 일단 헛소리하지 말고. 이 얼음이 전부 다 녹았어요. 이 빨간 수면이 어떻게 될까요?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올라간다, 그대로다, 내려간다. 그치? 현우야? 네? 녹으면 내려가요. 왜? 그 얼음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더 많으니까. 다 안 당겼어요, 중신아. 아. 똑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 얼음이 다 녹잖아요? 요만큼이래요. 그래서 수면 변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북극비가가 녹았어. 수면이 올라가긴 해. 왜? 순수한 물이야. 바닷물이잖아.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이 물이 녹으면 소금물이니까 조금 더 많이 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조금 내려가니까 올라가요. 조금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세하게 듣지 말고 수식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올라가. 근데 크진 않아. 근데 남극빙하고 얘기가 달라지죠. 북극빙하고 남극빙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북극빙하는 그냥 바닷물이 얼었고 그 위에 눈이 쌓인 거라고.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걔가 녹더라도 수면 변화가 조금 올라가는데 많이 안 올라간다. 그런데 남극빙하는 대륙 위에 있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녹은 물 양만큼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수면이 높아지는 거라. 우리 이해됐지? 또 그거보다 바닷물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요. 뭘 할까? 열 팽창을 하지. 근데 열 팽창 기간이 개 작아. 근데 바닷물은 그냥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가. 열 팽창에 의해. 해수 온도가 한 10도 상승하면 웬만한 데 다 잠겨. 왜? 웬만한 도시들은 다 산꼭대기에 있냐? 해수면 근처에 있잖아. 왜 해수면 근처에 있어? 좋잖아. 왔다 갔다 물주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 그치?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잠길 거라고. 옆나라도 잠길래나? 모르겠다.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식증 기억하라고 얘기하더라. 아우. 자, 아까 빡쳐가지고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부력식이 뭐예요? 이딴 얘기 뭐 하시대 목소리를 보내주세요. 자, 몇 번? 다 지워버렸네. 11번, 12번 하라 그랬나? 자, 11번 볼게요. 11번. 다음은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같이 빛의 매질 2에서 매질 1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큰 경우 입사각이 점점 커지면 굴절각이 90도 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입사각을 뭐라 본다? 임계각이라 본다.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이 큰 경우 굴절하는 빛이 없어지고 반사하는 빛만 남는다. 이런 현상을 뭐라 본다? 전반사라 본다. 자, 이게 물이에요. 물. 근데 여기에 빨간색 등을 켜놨어요. 빨간색 등, 파란색 등이네. 파란색 등을 켰어. 근데 제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이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 한다? 요 위에 이 광원의 수직 위에 뭐를? 원판을 덮으면 돼. 원판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판을 삥 돌려 덮어버리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빛이 없어요. 왜? 만약에 이 끝이 이
가장자리 얘기하자면 이렇게 빛이 갔어. 근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저건 물 밖으로 나간겨? 안 나간겨. 물 표면에 당구고 있으면 보이긴 하겠다. 물 표면에 눈이 여기 있으면 보이긴 하겠는데 물 밖에서는 쟤 봐? 안 봐? 안 보여. 이게 얼마인지를 이런 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수면의 깊이를 뭐 h라고 해볼까요? 요 반지름 r을 구하래. 해볼 거예요. 얘 골절률은 n이라고 합시다. 뭘 구하라? 요 r을 구합시다. 공기는 골절률 얼마야? 1이에요. 공기 골절이 1이 뭘 뜻하죠?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 거의 똑같으니까 1이라고 한다고. 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임계각. 맞아요? 그랬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굴절각이 90도가 된 거예요. 그럼 스넬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뭐가 돼요? 사인 90, 사인 IC. 뭐 이게 만에서 1로 들어간 거죠. 뭐분의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뭘 구하래? 요 r을 구하래. 여기가 IC면 여기가 IC잖아요, 그죠? 그럼 뭐분의 뭐얘 뭐예요? 피타 쓰면 나오겠네. 요거 얼마예요? 루트 h 제곱 플러스 r 제곱이죠. 그럼 사인 i는 뭐라고? 사인 IC는 뭐라고 써요? 사인 IC는 루트 h 제곱 플러스 r 제곱 분의 r이잖아, 그치? 사인 IC 대신 이거 집어넣자고. 사인 IC가 뭐야 그러면? n분의 1이죠. n분의 1이 루트 h 제곱 플러스 r 제곱분의 r이죠. 양변 제곱 하고 정리 n 제곱 r 제곱 h 제곱 플러스 r 제곱. 그럼 어떻게? n 제곱 마이너스 1 r 제곱 b h 제곱 따라서 r은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h.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수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건 스넬 법칙만 알고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구조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얘가 이 각보다 더 커졌다고. 와 이렇게 와 이게 굴절돼서 미친 거잖아. 저게 굴절이야? 저건 반사야. 굴절을 못한다. 원래 일부 굴절 일부 반사가 되는 거든. 근데 굴절을 못해. 그럼 뭐만 해? 반사만 해. 그래서 전부 반사된다. 그래서 전반사라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전반사가 뭔지? 반사에 꽂히면 안 돼. 전반사는 뭐에 꽂혀야 돼? 굴절을 못한다. 그럼 굴절을 못하는 전반사가 이루어지려면 입사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당연히 굴절각이 커야 되잖아, 그치? 그 조건에서. 그래서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딱 두 가지야.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 각이 작을 때가 느린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입사각이 뭐보다? 임계각보다 클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 오케이. 이 전반사 어딨어? 광통신. 광통신에 사용하는 거 광섬유라는, 맞아, 광케이블 안에 광섬유가 들어있어. 광섬유 본 적 있을까요? 이렇게 꽃병 같은데 이렇게 낚싯줄 같은 게 있어.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여기에 빨간색 등을 켜. 빨간색 등을 켜. 그러면 여기 끝에만 빨갛게 된다. 그런 거 본 적 있지? 가변사는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광섬유예요. 유리예요, 유리. 매우 얇게 유리를 만든 거야. 이 안에서 뭐 이렇게 광섬유가 있다고. 근데 이 유리 안에는 또 종류가 두 개 있어. 가운데 있는 게 코어라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거 클레딩. 코어를 클레딩이 감싸고 있는 거야, 원통형으로. 이 안에서 뭐 빛의 정보를 실어. 그래 놓고 여기다 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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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선 안에서 빛이 이동한다. 그래서 정보를 매우 대용량의 정보를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시킬 수 있다고. 저게 뭐다? 광섬유, 광통신이라고. 저 광통신, 광섬유 우리나라 실제로 쓰잖아. 뭐? 인터넷명에 다 적어요. 전국적으로 저거 다 깔려 있어. 고속도로 옆에 다 깔려 있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 시골 가더라도 인터넷이 막 느려? 딴 나라 가봐. 개느리대.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유럽 개느리대. 호텔에 가서 업데이트 해야지. 메모리 카드 비우고 다시 또 사진 찍어야지. 오씨 몇 시간 걸린대. 그만큼 대도시 있는 나라는 안 돼. 조금만 쌓여 들어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못 느끼잖아, 그치? 그런 것들 다 뭐에 이용하는 거다? 방통신 전반사 이용하는 거. 이해됐지? 전반사가 뭔지 알겠지? 이쪽 단원에서 빠졌는데 방통신, 광som 전반사 자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가자. 사인하시는 n분의 1이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 n일 때 맞겠지. 보고 사인 90분의 사인 i시니까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니은 빛의 속력은 각이 큰 게 빠른 거라고 얘기했지? 어디가 각이 커? 완이 커? 2가 커? 맞지? 1에서가 더 각이 더 큰 거지? 예, 그러니까 속력은 1에서가 크다. 맞네. 빛이 1에서 2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전반사는 뭐가 더 커야 된다고? 굴절각이 더 커야 된다. 근데 1에서 2로 가면 각이 작아지는 거잖아. 전반사가 될 수가 없다고. 맞지? 답이 그래서 3번 12번. 이건 뭐야? 포토 리소그래피가 뭐야? 모르는 건데. 일단 문제나 풀자. 기억 가나는 모두 블록 렌즈가 실상을 만든 것을 이용한다. 야, 거기 보면 빛을 모으고 있냐, 빛을 퍼뜨리고 있냐. 그럼 실상이지 뭘. 맞겠고요. 니은 가에서 자외선을 사용하는 것은 웨이퍼의 더 작은 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자외선하고 가시광선하고 누가 파장이 길어 짧아? 자외선이 파장이 짧아. 이거 뭐 갖고 얘기했어? 가시광선의 파장대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 네. 가시광선의 파장이 얼마에서 얼마? 400에서 700. 80은 뭐야 새끼야. 여기 400인데 거기 또 뒤에 디테일 숫자가 왜 나오고 400에서 700이 가시광선 영역대야. 요 400짜리가 빨강이야 보라야? 보라색. 이게 보라야. 요게 빨간게. 그럼 빨간보다 파장이 더 긴 게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게 뭐야? 적외선인 거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게 뭐예요? 자외선이니까 자외선이 파장이 더 짧지. 파장이 짧아야 더 작은 물체를 관측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현미경에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뭐? 광학 현미경. 근데 광학 현미경과 안 보이는 더 작은 애들 볼래요? 뭐? 전자현미경. 이 전자현미경은 전자도 저번 시간에 했잖아. 입자도 뭐의 성질을 갖는다?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이 전자를 개빠른 속도로 쏴. 그럼 파장이 매우 짧아져. 그럼 매우 작은 물체도 분별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거 분해능이라 얘기를 하는데 분해능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해서 더 작은 상을 만들기. 맞는 얘기야. 디귿. 나 대신 자외선을 인식하는 카메라 상하면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색이지만 더 선명한 상을 있다.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색이 뭔 개소리야. 자외선이 보여? 나 대신 자외선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면 나가 뭔데? 가시광선 갖고 이거 한 거지. 자외선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면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색을 있지만. 야, 이거 답자 한번 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다. 답자 한번 봐봐. 뭐라고 써있냐. 읽어줘. 기술적인 거라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자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파장의 빛의 물체의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 끝이야? 설마 그건가 했더니 그거네요. 네, 개소리래요. 보기가. 네. 자, 버립시다. 됐고요. 저번 시간에 광전효과 설명 다 했어? 황양자설하고 방향설 했어? 물질파도 했어요. 물질파도 했어? 네. 아니네. 뭐가 나오시고 그래? 없잖아. 현미경도 했고.
다 했네 그때. 아 근데 숙제를 많다고 안 해준 거 안 낸 거구나. 자 조금만 진도 나갑시다. 뭐 할 거나 조금만 하는 거 다 해버려야지. 스펙트럼 갑시다. 스펙트럼. 숙제는 일단 뭐 이거 광전효과, 물질파, 그게 숙제야. 읽어보고 와.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현대물리 쪽에서 그렇구나. 읽어보고 다 보고 그런 식으로 풀어도 돼. 익숙해지라고. 스펙트럼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화학하고 많이 겹치는 단어니에요. 스펙트럼이 뭐예요? 스펙트럼이 뭐냐고요? 학생강의 오리진의 색의 네. 색띠를 뭐라고 부른다?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스펙이 뭔지 알죠? 스펙인가? 아니 취업할 때 스펙이 좋아야 된다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아? 그 스펙. 그거 말고 스펙이 또 있어? 스펙 얘기는 뒤에 있다. 그거 생각하고 있어 나도. 스펙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그런 스펙은 들어봤지. 취업할 때 뭐가 좋아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취업이 다 그치? 여기서 스펙은 뭐야? 능력? 아니 능력은 어떻게 알아? 남한테 스펙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보여줘? 생긴 어? 야 씨. 얼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야? 고등학교 생기고 떠나주게? 아 실제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면 그거 뛰어가야 돼. 아 그래요? 왜? 취업할 때 요즘 잘 안 하긴 하지만 가끔 성적 증명서 떼어라는 학교들 있어. 회사들. 성적 증명서 저는 최종 학교가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새끼부터 가야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어찌됐든. 근데 보통 스펙이라 얘기하면 뭐 본인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어떤 논문을 발표했고 쫙 자료를 쫙 늘어놓는 거야. 쫙 이게 스펙이야. 뭔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 늘어지는 거. 나 이런 사람입니다. 오 좋은데 합격. 넌 뭐니? 생긴 분이 없는데요.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고 해요. 그런 거 안 보고 너무 학벌 따지고 스펙 따진다 하니까 그거 없이 면접만 통해서 뽑는다고 해요. 학벌이 등등 문제가 생기고 생각하니까 블라인드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 블라인드로 뽑는 게 만만할까? 별의별 거 다 시키더라. 이상한 거 다 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블라인드 대입도 고등학교도 과거 몇 년 전에는 블라인드 비슷하게 한다고 학교도 가리고 중학교도 왜 가리는지 있긴 있어. 공부 잘하는 학교들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면접 볼 때 교복도 입고 오지 말라 그랬어. 지금도 그 있긴 있어. 교복 입고 오지 말라는 게 아직도 있긴 있는데 그게 다 그거야. 선입견 갖지 말고 애들 뽑아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제일 심한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심한 회사가 일본의 어떤 회사 있거든요. 잘 나가.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는 사장이 서류 다 봤잖아. 1차 합격 서류를 선풍기 틀어놓고 서류 날려. 선풍기 틀어놓고 서류 날린다니까. 서류가 멀리 나가는 거 그래서 추려. 나머지 다 버려. 그리고 걔네들 듣고 그런데 그렇게 뽑으면 그 회사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안 돼 될 것 같잖아. 잘 돼? 곧 큰 의미 없다는 얘기야. 스펙 자체가 그냥 와서 그 문화에 잘 접게 잘 가르쳐서 잘 쓰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웬만하면 비슷하다고 큰 의미 없다고. 놀랬어. 진짜 실제로 본 거야 나 TV에서. 사장이 무슨 선풍기 선풍기 대형 선풍기로 추려 멀리 나간 것들 1차 합격생 오래된 방식이래. 그게 무슨 주식회사니 뭐니 그러면 뭔가 걸릴 거야. 근데 개인 회사는 상관없어.
아무 상관 없잖아. 내 건데 뭐가 문제야. 그치? 내가 내 맘대로 뽑겠다는데 그 부분은. 그리고 그게 뭐 범법행위 아니잖아. 그러자. 자 어찌됐든 스펙은 세 개 띠 뭐라 부른다? 스펙트럼. 하나 부른다.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연속 스펙트럼 앞에 쪽이냐 86점.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네.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니들이 아는 거야. 뭐? 무지개. 끝. 선 스펙트럼 니들이 아는 거야. 불꽃 반응시키면 뭐가 나와? 불꽃 반응시키면 특히 색깔이 나오고 얘를 조금 더 둘 다 빨간색이야. 리튬과 스토비 둘 다 빨간색이야. 근데 어떤 원소지 그구나 싶어. 그러면 분광기 가져다가 쫙 해보면 뭐가 나온다고? 까만 선에 선선선선 나온다고. 그치? 그걸 뭐라 본다고? 선 스펙트럼. 근데 이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방출을 먼저 쓰자.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럼 니들이 봤던 거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불꽃 반응을 시켜서 가열했잖아, 그렇지? 그럼 기체가 그 안에 있던 원소가 열을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니까 들뜬 상태가 되면서 안정해지면 다시 빛을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야. 그게 빛의 형태로 빠져나오는 거라고. 넌 머리를 왜 짚니? 네? 머리를 왜 짚어 새끼야? 시야가 안 보여서. 얘야? 네? 잘 보이는데? 제가 잘 안 보여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여러분들 그 어떤 원소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내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만을 내보내요. 이유가 뭐다? 각 원자들마다 원자 안에 속박되는 전자들이 있어요. 그 전자들이 아무 데서나 못 돌아. 특정 궤도에서만 돌아. 이 특정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넘어갈 때 그 에너지 차이가 있겠지.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놈들만이 나온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니들이 봤던 건 까만색 바탕에 선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럼 흡수 스펙트럼 뭘까? 저기 뭐가 있어? 빛이 있어? 빛이 올 거야. 분광기를 해놓을 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연속 스펙트럼 나와야 되지.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 어떤 원소가 있어. 그럼 이 원소가 저 빛을 일부 흡수하겠지. 근데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흡수할 수 있는 빛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 해당하는 놈, 그 놈만이 흡수해. 그럼 요 흡수 스펙트럼 뭐냐? 이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무지개처럼 보여 그냥 봤을 때, 근데 중간에 까만 선이 보인다. 그게 방출 스펙트럼. 아니 흡수 스펙트럼. 요 두 개 섞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 스펙트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쌍둥이 지구를 발견했대. 이런 뉴스 본 적 있냐? 가끔. 1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지구랑 되게 유사하고 물리학스 조진해서 액체 생태물이 존재할 것 같고 생명체가 있을 거고 대기 환경도 비슷한데 뭔 사기 아냐? 가봤어 이씨. 어떻게 알아? 누가 사진 보냈어? 어떻게 아냐? 이거라는 거야 스펙트럼. 거기서 오는 별빛 있잖아. 얘를 분광기를 가지고 뭘 확인한다고? 요 흡수 스펙트럼 확인해.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 보이는 그 무지개처럼 보이는 곳에 중간에 까만 선들이 보인다고. 이 까만 선을 보면 이게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행성,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성에서 뭔가 행성에서 뭐 어떤 원소로 되어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천문에서 뭐 스펙트럼 분석하는 게 대부분 일이라고. 사람이 하진 않아. 다 기계가 해. 스펙트럼 분석이 그거다. 스펙트럼이 그거다 라는 거. 자, 스펙트럼 내기 핵이야. 과거 면접에서 생기부에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다 라는 문구가 써있잖아.
좀 건들고 싶잖아. 얘는 스펙트럼을 잘 아나? 왜 원소들마다 특유의 스펙트럼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원자 구조 설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고 전자들이 특정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 뭐 원자 모형 설명해줘야 된다고 간단하게. 그래놓고 그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의 해당하는 빛만이 방출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 오 깔끔하잖아. 그치? 깔끔하잖아.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제일 잘 자. 그만 자. 물 먹어 물 원샷. 너는 다 먹어. 진짜 다 먹나? 왜 다 안 먹지? 물 고분이다 물 고분. 자 원자 구조 변천사. 원자 구조가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나와야 돼? 돌탄. 돌탄이 뭐하는 식이야? 원자선. 원자설. 돌탄의 원자설 4가지 있어. 기억나? 학시간 안 배웠어 이런 거? 쪼개질 수 없다. 돌턴의 원자설 나온 김에 4가지. 첫 번째, 원자에 대한 정의.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질량, 모양이다 같다. 첫 번째 거 수정되지. 원자 쪼갤 수 있잖아. 원자의 거 전부. 그치? 두 번째 거 수정되지. 같은 종류의 원자인데도 질량이 다른데 발견됐지. 그래, 동료에서.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뭐냐고. 화학 반응 시 원자는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돌탄이 원자선 나올 당시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별도로 발표가 돼 있어. 그거 설명하려고 만든 거라고. 네 번째 뭐야? 일정성 분비의 법칙을 설명한 거야. 뭐야?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제가 맞아.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 이런 씨발 일정성 분비의 법칙이 개수비야? 이런 씨 학생 데리고 가 이런. 와 씨. 아니 그 뭐냐. 질량 비. 원자마다 고유의 질량이 있고 일정한 개수비로 그냥 합해져가지고 질량비가 일정한. 야 그따구로 얘기하면 면접에서 개가예요. 어디서 헛소리. 질량비라고. 뭐라고? 일정성 분비의 법칙 뭐라고? 화학물이 만들어질 때 반응하는 원자 사이는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 오케이? 근데 리온이 그때 왜 맞은 거야? 시 웃으면서 쳐먹길래. 자, 그래서 돌턴. 돌턴은 쪼갤 수 없으니까 끝. 원자 모양 동그란 거 끝. 이러고 한 100년 지났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금순. 자 이제 이 금순 이 사람이 뭔 실험했어? 음극선 실험. 화학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워? 통합각이 나와? 나와도 말도 톰슨 뭐 했다고? 음극선 실험했다고. 이 음극선은 음극에서 나오는 빛.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왜 직공간 만들어내고 전화 팍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뭔가 빛이 막 나오고 우와 마이너스 나오는 빛.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풀어. 야 이 새끼야 수업을 이러고 들어? 네가 무슨 원장이야? 아니요. 대표야? 아니요. 수업 한번 해보시죠. 와 이 선자가 빛선자거든요.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 다 그 선자예요. 근데 실제로 얘는 빛이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뭐였어? 전자 흐름이었어. 그래서 톰슨은 뭘 발견한 거야? 전자 발견했어.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놈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거든. 그럼 얘 원자 돌턴이 틀렸잖아. 톰슨 기뻤지.
오 돌토시 이렇게 틀렸네. 자 원자 모양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원자는 중성이야. 근데 본인은 마이너스 분이 못 발견했어. 근데 중성이 돼 있네. 플러스는 뭐야? 몰라. 그러니까 아씨 일단 어씨 마이너스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는 있어. 근데 왜 중성이죠? 바탕이 플러스다. 예. 쉽지. 빵에 건포도 바뀌었다. 건포도가 전자다. 빵은 플러스다. 예. 이런 느낌. 모르니까 원래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일명 뭐라 불러? 푸딩 모양이라고 해요. 푸딩이 뭔지 알아? 난 잘 모르는데 젤리에 뭔가 박혀있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런 느낌. 나는 건포도가 더 식빵에 건포도가 더 밤식빵 이런 게보다 익숙하긴 한데. 그래서 연구선 실험 이거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통순의 제자 나와야 러더퍼드. 니들이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야? 얘가 뭔 실험했다고? 알파입자 상관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알파 입자가 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파 입자, 알파선 다 똑같은 말이야. 방사선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할 때 그 알파선하고 알파 입자는 똑같이 쓴 말이에요.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에요. 헬륨 원자 핵이라고. 얘는 꽤 무거워. 얇은 금박이 있었는데 금속 박이야. 여기다 뭘 쐈다? 알파 입자를 쐈어. 그래갖고 여기 삥 돌려가면서 뭐를 검출기를 놨다고. 알파 입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얘는 실험 목적이 이 스승이거든. 우리 스승님의 위대하신 이 원자 모형을 실험적으로 증명해야지. 증명될 줄 알았어. 왜? 99.9 이상이 다 여기서 검출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여기서 튕겨 나온 거야. 알파 입자가. 이거를 모앱이란 이렇게 해봤자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비유가 근데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신문지가 있어. 신문지를 팽팽하게 해놨어. 그래서 총알을 빵 쐈어. 신문지가 총알을 튕겼대. 알파? 그 정도의 비유될 정도라고. 이 알파 입자가 꽤 무거운 거거든. 근데 얇은 금속과 얘는 이 조건에서는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매우 적은 확률로 튕겨 나갔지. 그럼 뭔가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알파 입자가 꽤 무겁다 그랬잖아. 근데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정도면 얘도 무거워야겠지. 근데 대부분은 다 유들었다고. 매우 적이 만 개를 쐈는데 한 서너 개뿐이 안 튕겼다고. 그럼 크기가 매우 작아. 질량은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 원자 질량이 다. 그리고 얘 플러스 입자가 얘 튕겨내야 되니까 얘도 뭐겠어? 플러스겠지. 그래서 얘가 뭐 찾아? 뭐를? 원자 핵을 얘가 찾았단 말이야. 근 1년 만에. 패기. 본인 의도는 아니지만 패기. 러더퍼드가 뭐? 원자 모형. 니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고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이건 뭐라 불러? 행성 모형이라 불러요. 뭐라? 태양계에 항성 주위를 행성이 돌듯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 이게 나왔을 때만 해도 철학적으로 딱 들어맞거든. 개 작은 거랑 개 큰 게. 동일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잖아. 이게 얼마나 딱 들어맞는 느낌이야. 음양의 조화, 와, 씨, 궁극은 통한다. 별내게 다 나오잖아, 그지? 우와. 근데 저거는 저거 할 때부터 말이 안 돼. 너보다 알았어. 근데 본인이 한 게 일단 전자가 돌잖아. 원운동이에요. 원운동하는 건 방향이 바뀌는 거죠. 속도가 변하는 거야. 가속도 운동한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정리 다 끝냈거든.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도 운동하면 뭐가 방출해? 빛이 방출돼. 전자기파가. 러더퍼드 알았어 그거. 배운 놈이라. 설명 못하는 거야. 물어봤지. 전자기파 나갈 텐데. 몰라 새끼야 나. 내가 아는 건 여기 뭔가가 있겠다. 날 모르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뭐가 또 발견됐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발견됐어요.
원소에서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전자 가속 운동하는데 근데 이 경우면 모든 에너지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가속도 운동할 때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거. 이 전자기파 발생해서 얘가 얼마 동안 몇 초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냐 계산해 봤더니 0.0001초. 존재 못한다는 얘기다는 거야, 그치?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그래서 나온 게 누구? 보어예요. 그래서 러더퍼드 다음이 누구라고? 보어야. 보어가 천재야. 보어는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워서 화학 점수지만 예, 물리학자 예. 천재야. 라틴어 개 잘하는. 여러분 라틴어가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했죠?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사자성어 한자 막 쓰고 얘기해 보면 뭔가 있어 보이지. 그렇잖아. 좀 재수없어 보이긴 하는데 무슨 맨날 모르는 사자성어 써보면 뭐 짜증나긴 하는데 뭔가 조금씩 섞어주면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리고 한자가 좋은 게 뭐냐면 수업할 때 한자 딱 두 글자 써놓고 한 2시간 수업하는 사람도 있어. 그 안에 하여튼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런 것처럼 서양 애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문자가 뭐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가 그 어디야? 로마부터 해가지고 중세 그 바티칸 이어지는 그거거든. 그래서 이 라틴어 잘하는 애들을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부러워해. 그래서 아직도 라틴어를 고급지니까 고급지게 생각하니까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영화 같은데 보다 보면 무슨 자기의 뭐라 그래? 좌우명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보통 라틴어 구조를 많이 써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어가 근데 라틴어도 엄청 잘해. 그래서 이 보어랑 누구랑 아인슈타인이랑 한번 맞짱 떴지. 그 어디야? 스톡홀름이가 거기 그 학회에 나왔는데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그래서 그런지 학회 한 번 하면 그냥 한 달 했나 봐. 거기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치? 사진 한 30명 있는데 거기 노벨상 받은 인간만 10명? 걔네 저거 다 받았어. 쟤도 받고 그 있거든요. 거기서 아인슈타인하고 보어랑 맞짱 떴대. 주먹질한 건 아니고 말로 서로.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그죠? 얘가 양자역학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엄청나게 날카로운 질문을 설명해서 대부분 못했으니까 보어가 다 설명한 거야. 라틴어 써가면서 뭐 물어보는데 거기다 한자 써가면서 사자성어 얘기하면서 아냐 새끼야 이거다 새끼야 이런 느낌은 아인슈타인 빡쳤지. 그래서 맨 마지막 한 멘트가 되게 유명한 멘트잖아요. 신은 주사위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양자역학은 뭐예요? 확률이에요, 확률. 어떤 물체가 거기서 발견될 확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전까지 물리는 확률이 아니었거든. 어디에 초기 조건만 완벽하면 얘는 어디에 있는지 무조건 결정된다, 결정론이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런 차이.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뭡니까? 어찌됐든 집안도 좋아. 축구도 잘해. 잘생겼어. 이쪽 집안이 맥주 회사랑 거기 있는데 칼스버그인가? 어쨌든 그래. 그렇대. 자, 이 보어가 뭐라고 했냐? 실제 보어의 원자 모형은 되게 어려워요. 양자가설이라는 게 있고 진동주가설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은 다 잘해야 돼. 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어는 뭐라고 했다? 전자 껍질을 얘기했어요. 그냥 돈다 그랬다고 러더퍼드는. 그런데 그냥 돌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설명 못하거든. 그래서 보어가 얘기를 했어. 특정 껍질에서만, 특정 궤도에서만 돌 수 있다. 특정 궤도에서 도는데 얘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다 라는 걸 물질파 이론하고 그 다음에 정상파 이론을 가지고 증명해줬어요. 끝! 전자가 특정 궤도에 돌고 있어도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게 설명이 가능했다고. 얘들한테 이걸 증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정상파 설명을 시간에 물질파는 시간 배우긴 했잖아요, 그치?
그거 가지고 때리면 증명이 가능하긴 해요. 전에 한번 했었는데 마찬가지 표정 보니까 절대 안 해. 그럼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울 거 고등학교 때 그들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 껍질 뭐라고 특정 껍질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뭐라 불렀어? 알파벳 가지고 K 껍질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이야. 맨 첫 번째 껍질을 K, 두 번째는 L. 왜 몰라? 그렇게 나가는 그 특정 껍질이 존재한다 얘기했다고. 두 번째, 그 특정 껍질들마다 뭘 갖는다? 에너지 값을 갖는다.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게 얼마다? 요렇다. 이 이제론 상수 n은 뭐예요? 주양자수. n이 1이면 첫 번째 궤도, n이 2면 두 번째 궤도. 전자가 여기 있으면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궤도래. 첫 번째 궤도 K 껍질, 두 번째 궤도 L 껍질, 세 번째 궤도 M 껍질 이렇게 얘기한다. 왜 K부터 시작했을까? 몰라. 알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몰라. 지 마음이지 뭐. 괜찮아. 난 A부터 할게요. 그래. 난 K부터 할래. 왜요? 따져야 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쌀데기 없는 이유. 자, 어찌됐든 그렇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다? 특정 궤도들마다 뭐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지. 요 에너지 차이만큼으로 뭐가 전자가 빠져나갈 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올 때 요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만이 빠져나온다고. 그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만이 빠져나온다. 곧 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설명 못했던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하고 전자가 특정 원자핵주를 도울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버렸다.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보호 원자 모양은 한계가 있어. 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설명을 못해. 안 맞아.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야? 오비탈론이 나와야 돼. 오비탈이 뭐예요? 오비탈이 뭐예요? 오비탈.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분포. 그걸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양자역학 개념이. 그래서 이 보어 이론하고 오비탈은 누구 사람 딱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만든 거라서. 누가 있을까? 보른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이젠베르그, 또 누구냐, 슈리딩거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거라서. 파울리 일어나는 등. 그래서 나온 게 오비탈. 현대 원자 모형들 알겠죠? 순서대로 뭐가 제일 먼저야? 돌파. 그다음에 누구? 톰슨이 무슨 실험했어? 음극성 실험했어. 그다음에 누구? 러더퍼드가 뭐 했다고? 알파입자 상당 실험. 그래서 원자핵을 걔가 발견한 거야. 그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누가? 보어가 전자 껍질, 그다음에 그 껍질들마다 에너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고 설명을 했다. 그다음은 뭐? 오비탈. 물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하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만 분석하면 끝이에요. 자, 요식하고 과양자설 기억나? E는 H, F, H 람다분의 C 저식 갖고 이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값을 쓰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요식 봐, 요식. 현우야? 네. n이 커졌어. 이 n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왜요? 그
마이너스 떼고 봤을 때 n제곱분의 이 제로는 작아지는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2시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대충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점점점점. 요 간격은 갈수록 어떻게 될까?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한대.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오케이.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는 원자 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얘기야. 자, 이거를 저 당시에 과학자들이 많이 들러붙어서 저거 많이 연구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자,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스펙트럼을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라이먼을 분석했습니다. 뭐라 불러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라이먼, 발머 이런 애들이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과거 입시 이런 게 아니라 내일 나중에 공부할 때. 근데 이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 다른 원자 다루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게 다 모든 몸빛이나 자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전부 다 뭐다? 자외선입니다.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진 걸 확인하신 분이 있어야 발머예요. 그래서 발머 계열이라 얘기를 하고요. 얘는 가시광선입니다. 이게 4개까지만 가시광선이고 4개 넘어가서 또 자외선이다 얘기하는데 그냥 가시광선이라 일단 기억해. 그 디테일은 나중에 치우라고. 잘 건드리지도 않아요. 발머 계열. 야, 발머 계열이 먼저 발견됐을까? 라이먼 계열이 먼저 발견됐을까? 발머. 왜? 눈에 보이잖아요. 관측하기가 쉬워. 장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거 파시안. 시험에서는 안 나와. 뭐야? 적외선. 여러분들 자외선의 에너지가 많아? 적외선의 에너지가 많아? 딱 봐도 화살표 어떤 게 에너지 차이가 여기가 더 많겠지? 자외선도 많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진 거 수소 원자 스펙트럼은 전부 다 자외선이다. 두 번째로 떨어진 거고 가시광선이고 얘는 적외선이다. 자, 이거 문제는 화학에서 개빡치게 해요. 화학에서 빠졌나 이게 모르겠다. 화학에 있는지 없는지 빠졌는지 옛날 화학에 있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어찌됐든 그럼 물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정도의 문제만 풀면 돼요. 자, 문제가 우리는 이 정도 문제가 꽤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먼 계열. 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과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파장의 비를 구하여라. 이게 제일 빡치는 문제예요. 자, 빛이 왜 나온다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 있던 놈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궤도로 이동해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지. 그 차이만큼이 뭐로 빠져나가는 거다? 빛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식 쓸 거야. 이식 쓸 거야. 2개 쓸 거야. 자, 봐.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야. 그럼 어디 몇 번째 궤도에서 몇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건 n=2에서 n=1로 떨어질 때라고 동의할 수 있지. 그럼 요 에너지 차이가 뭐로 빠져나간다? 빛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뭘 써요? 파장을 구하려니까 저식 쓸 거야. 이에 저거 요식 쓸 거야. 요거 쓸 건데 요 에너지 대신에 뭐가 들어올 거야? 궤도 에너지 준위 차. 그럼 뭐라고 써? E2 빼기 E1이 H 람다 완분의 C. 자, 쓰자. E2 뭐라고 써? 마이너스 N 제곱 2제곱 분의 2제곱 빼기 마이너스 1제곱 분의 2제곱는 람다 완분의 HC. 람다가 얼마나 나와?
아이고 계산부터 이거 얼마? 4분의 3이지. 4분의 3 이제로지. 그럼 3 이제로 이거 뒤에 들어가야 되겠지. 3 이제로 이게 들어가 맞아? 4 HC 맞아? 깜단히 적으라고. 됐지? 이거 구해야지. 반거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비. 예. 자, 뭐야? 어디서 올라가야 돼? 발머 계열이야. 에너지가 제일 많아야 돼. 어디서 어디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져야겠죠. 발머니까 맞아. 그럼 뭐라고 써? 2 무한대. 야씨. 빼기 2 2는 H 람다 2분의 C 맞아? 얘 얼마? 준수야. 네. 얘 얼마? 조식 보고 새끼 얼마? 0. 0. 네. 개 큰 거 분의 1은 0이지 뭘. 네. 빼기 마이너스 2 제곱분의 2 제로는 람다 2분의 HC. 람다 2 얼마야? 안 얘기해. 2 제로분의 2 4분의 제로분의 4H 2 제로분의 4HC야? 네. 끝났잖아. 람다 완대 람다 2는 3분의 4 땡땡 4예요. 그래서 1대 3. 와. 무식적 와야 별다른 거 없잖아. 아 그런. 할 수 있겠지? 다 한 거야. 다 했다고. 거기 있는 거. 자, 시간은 14분 정도 남았네요. 자, 숙제 하세요. 다음 주 숙제는 뭐야? 방전효과가 숙제야. 다음 주에는 진도 안 나가고 수업 시간에 스펙트럼 문제 다 풀어고 끝내버리자. 오케이? 니들이 숙제를 다 오면 진도 나가고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오늘 무슨 얘기인지 몰라? 네. 너 숙제를 해야겠다. 나. 네?